몰입의 힘 제2부 낡은 마인드를 완전히 리셋하라. 리미트리스 모델의 3요소 중 첫 번째는 마인드셋이다. 이는 상황에 대한 한 개인의 반응과 해석을 결정하는 정신, 자세나 성향을 말한다. 마인드셋은 우리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신념과 가정, 태도로 구성된다. 사실 우리의 모든 행동을 주도하는 것은 신념이므로 우리가 학습하는 방법을 다루기 전에 가능성의 범위에 대한 우리의 기본 믿음부터 다뤄야 한다. 우리는 자신이 무엇을 성취할 수 있는지 이미 정해진 마인드셋을 가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경험하는 문화로부터 제한되고 고정된 사고방식을 배우는 것이다. 우리는 보통 위대한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고 알고 있다. 반대로 큰 책임을 맡으면 막강한 힘도 생긴다. 이것이 바로 한계가 없는 마인드셋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초능력이 있다. 어떻게 하면 이를 알 수 있을까? 마인드셋이 그 출발점이다. 좀 더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긍정적인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야기해보자. 일단 긍정적인 사고는 신체적 건강을 이끈다. 또한 긍정적인 사고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의 핵심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스트레스 관리는 많은 건강상 이점과 관련이 있다. 나는 제한적 신념과 한계를 뛰어넘는 마인드셋의 차이는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의 차이가 같다고 말한다. 온도계에는 환경에 반응하는 한 가지 기능, 즉 기온을 읽는 기능만 있는데 제한적 신념도 이와 유사하다. 사람들은 환경에서 비록된 제약을 감지해 읽을 뿐 그 이상의 반응이나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는 환경을 측정하고 환경이 그 측정치에 반응하게 만든다. 즉 방안이 너무 춥거나 덥다고 인식되면 설정된 적정 온도로 환경을 바꾼다. 온도 조절기와 마찬가지로 무한한 마인드셋은 자신에게 제약을 가하려는 외부적 또는 내부적 시도와 마주치면 이를 거부하고 자신의 목표에 부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제한적 신념을 최소화하고 슈퍼 히어로의 마인드셋을 개발할 수 있을까? 열쇠는 다음 세 가지다. 첫 번째 열쇠, 제한적 신념에 이름을 붙여라. 스스로 난 못해, 난 아니야, 난 안 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을 때마다 귀를 기울여 보자. 특히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머릿속 목소리를 파악하면 되받아치도록 하라. 나는 항상 이런 일을 망쳐놓지 라는 생각이 들 때 과거에 이런 일을 잘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금 잘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지. 그런 의견은 접어도 라고 반박하도록 하라. 두 번째 열쇠, 사실을 확인하라. 제한적 믿음은 감정이 너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자아와 싸워 대체로 이기곤 한다. 그러므로 제한적 신념 뒤에 숨겨진 사실을 검토할 때는 당신이 그 분야에 정말로 한계가 있음을 입증해줄 증거가 있는지, 그 증거마저 머릿속의 소음에 의해 오염된 것은 아닌지 두 가지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열쇠, 새로운 신념으로 대체해라. 제한적 신념에 이름을 붙이고 그 실체를 주의 깊게 검토했으니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를 시행할 차례다. 지금까지 받아들였던 마음속 제한적 신념이 아닌 참이면서 당신이 추구하는 성공을 위한 새로운 믿음을 만들어내야 한다. 이때 새로운 신념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도 100% 승리할 수 없고 몇 번이나 극도의 압박감 속에서 최선을 다했던 자신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믿음을 대체할 이 새로운 믿음은 전적으로 사실이며 다음에 당신에게 위기가 닥칠 때 훨씬 건강한 마인드셋을 갖게 해준다. 이제 제한적 신념을 정복할 방법을 알았으니 긍정적인 마인드셋으로 한계의 초월을 향해 나아가자. 대담한 계획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마인드셋과 성취관의 연관성을 뒷받침해주는 증거는 많다. 예를 들어 호랑이가 앞에서 지나가면 당신은 무조건 달린다. 나머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 당신은 호랑이와 호랑이가 만들어내는 공포, 그리고
호랑이로부터 달아날 방법에만 집중한다.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좁힌다는 것이다. 즉, 부정적인 감정의 원인으로부터 달아날 생각뿐 다른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다. 만약 제한적 신념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를 통제하게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종종 생존 모드가 되면서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내면의 비평가를 침묵시킴으로써 구축된 새로운 마인드셋은 가능성의 세계를 제시한다. 긍정적인 감정이 솟구칠 때 우리는 이전에는 전혀 알아채지 못했을 기회들을 보고 붙잡는다. 그리고 강한 의욕과 올바른 방법으로 사실상 한계가 사라지는 길을 가게 된다. 나의 잠재력을 가두는 7가지 거짓말. 거짓말 하나. 지능은 타고나는 것이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기본 능력, 지능, 재능은 그냥 정해진 특성이라고 믿는다. 그들은 일정량의 특성을 보유하고 있고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므로 항상 똑똑해 보이고 절대 멍청해 보이지 않는 것이 그들의 목표가 된다. 반면에 성장형 마인드셋을 지닌 학생들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이 노력과 좋은 가르침, 끈기를 통해 발전할 수 있음을 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다거나 누구나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노력하면 더 똑똑해질 수 있다고 믿는다. 이 둘 중 어느 마인드셋을 선택하느냐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고정형 마인드셋으로 보면 상황은 원래 그런 것이며 우리는 이를 바꿀 힘이 없다.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보면 우리는 무엇이든 개선할 능력이 있다. 거짓말 둘. 우리는 뇌의 10%만 쓴다.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이야기는 쓰지 않는 나머지 뇌도 활용할 수 있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에 대한 갈망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곤 한다. 요컨대 우리가 뇌의 10%만 사용한다는 통념은 사실이 아니다.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의 신경학자 베리 고드는 인터뷰에서 이 통념이 실소가 나올 정도로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했다. 진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사실은 당신은 지금 뇌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나 뇌를 전부 사용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뇌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 대부분이 신체의 100%를 사용하지만 어떤 이는 남들보다 더 빠르고 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몸을 갖고 있듯이 말이다. 그 비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뇌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새로운 신념, 나는 뇌의 전부를 최고로 잘 사용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다. 세 번째 거짓말, 실수가 곧 실패다. 아인슈타인 하면 우리는 우리 대다수가 결코 달성하지 못할 명석함과 지적 업적을 떠올리곤 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실수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싶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는 발달이 느린 아이였으며 평균 이하의 학생이었다. 그의 중요한 연구에서는 간단한 계산상의 실수가 발견되고는 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은 실패자인 걸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더 중요한 사실은 그가 실수 때문에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실수를 두려워할까? 어쩌면 이 두려움은 누군가 우리에게 심은 것일 수도 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실수를 실패의 증거로 보는 대신 자신이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로 삼도록 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진실은 이렇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다. 실수는 새로운 뭔가를 시도하고 있다는 표시다. 당신과 당신의 실수를 동일시하지도 마라. 실수는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해 어떤 의미도 갖고 있지 않다. 새로운 신념, 실패 같은 것은 없다. 배움에 실패가 있을 뿐이다. 네 번째 거짓말, 아는 것이 힘이다. 우리 모두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을 알고 있다. 대개는 배워야 하는 이유로 많이 거론되는데 마치 지식만 있으면 힘이 생길 것처럼 말한다. 또한 반대 의도로 이 말이 사용되기도 한다.
물론 지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지식이 힘을 가지려면 어떤 행동의 수행이 필요하다. 지식의 소유가 주변 사람들과 나를 차별화하지는 않는다. 다만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차별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 아는 것이 힘은 아니다. 다만 힘이 될 가능성이 있을 뿐이다. 이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전부 배울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수용하고 활용하지 않는다면 쓸모가 없다.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하기는 쉽다. 하지만 무엇을 배웠는지 이야기할 게 아니라 배운 대로 행동하라. 실천이 말보다 낫다. 새로운 신념, 지식 곱하기 행동은 힘이다. 5번째 거짓말, 새로운 것은 쉽게 배울 수 없다. 배움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대개 학교를 떠올린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즐거운 추억이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이 거짓말에 대한 진실은 이렇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는 때론 어렵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학습은 일련의 방법들이며 학습 방법을 알고 있을 때 확실히 더 쉬워질 수 있는 과정이란 걸 이해하기가 일단 어렵다. 새로운 신념. 새로운 학습 방법을 배우면 새로운 것을 학습하는 과정이 재미있고 더 쉽고 더 즐겁다. 6번째 거짓말.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들어야 한다. 언젠가 배우 짐 캐리에게 하루 동안 코칭을 해주었다. 쉬는 시간에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렇게 연기하는 이유가 있나요? 다소 과장되고 익살맞은 연기를 보면 당신은 참 특별한 배우다 싶어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그렇게 연기하는 이유는 관객들이 자기 모습 그대로 보여줘야 된다고 느끼게 해주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표현하지 않는 건 세상에서 가장 웃긴 일이니까요. 그는 이를 가리켜 사람들을 근심으로부터 해방시키기라고 부른다.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학습자는 어린이다. 그 이유는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결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이렇게 열린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노래 수업을 듣다가 음을 틀리거나 코딩을 배우다 깜빡 실수라도 하면 곧장 부끄러워져서 그만두고 만다.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비판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들 대부분은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생각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걱정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진실, 당신이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가 무서울 수 있다. 하지만 더 무서운 일은 무엇일까? 후회다. 언젠가 숨을 거둘 때면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자신의 두려움은 중요하지 않으며 어떻게 살았는지만이 중요할 것이다. 귀담아 들을 만한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면 비판도 받아들이지 마라. 당신이 무엇을 하든 사람들은 당신을 의심하고 비판할 것이다. 다른 사람의 의견과 기대가 당신의 삶을 영위하거나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새로운 신념. 나를 좋아하거나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것은 남들이 할 일이 아니다. 바로 내 일이다. 7번째 거짓말. 천재는 따로 있다. 이 거짓말의 진실은 다음과 같다. 천재는 단서를 남긴다. 마법처럼 보이는 천재성 뒤에는 항상 방법이 있었다. 새로운 신념. 천재는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심층 연습을 통해 만들어진다.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런 제한적 신념이 그릇된 통념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중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다. 불필요한 부담을 스스로 지우지 않도록 하라. 이 7가지 거짓말이 가장 흔한 형태이기는 하지만 당신의 잠재력을 제한하는 모든 사회적 통념에 레이더를 세우고 신중히 검토하라. 대부분의 경우 그런 제약은 자신을 밀어붙일 용의가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제3부 몰입해야 할 이유를 반드시 발견하라. 이 내용을 가지고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